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외 핸들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웹에서는 기본 설정으로는 요청 헤더에 따라가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요. HTML 또는 JSON 형식으로 예외에 대한 내용을 응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본 설정은 API를 디버깅할 때 좀 더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에서 발생한 예외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굳이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API 서버도 예외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셉션의 스택 트레이스가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이건 물론 디버깅에는 유리하지만 보안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조가 선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외 발생 시 노출되는 보안적 정보는 최소화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외 스택 트레이스를 확인하기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보안 정보를 응답에 표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음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REST 컨트롤 어드바이스를 사용해서 이거를 좀 구현을 했습니다. REST 컨트롤 어드바이스는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버의 서비스의 어떤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제대로 잡히지 못한 예외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AOP 기반의 어, 일종의 핸들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쉽게 REST 컨트롤 어드바이스는 레테이션으로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이제 그 컴포넌트 안에 어떤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exception 핸들러라고 하는 이제 애노테이션 안에다가 애트리뷰트로서 처리하길 원하는 예외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처럼 exception.class를 하게 되면 exception은 모든 예외의 상위 예외이니까 핸들링 되지 못한 예외는 전부 여기서 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응답으로는 레스폰스 엔티티가 반환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는 적절한 그 응답 메시지로서 그 바디에다가 exception에 get 메시지를 하거나 뭐 기타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러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커스텀해서 만든 그런 클래스고요. 여기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각 서비스마다 사용하고 있는 에러 리스폰스 DTO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익셉션 핸들러에서 애트리뷰트로 들어가는 이제 에러 클래스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 익셉션 핸들러가 존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메소드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익셉션 클래스는 가장 맨 마지막에 호출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아무런 예외들이 아, 앞서 구현했던 익셉션 핸들러에서 어, 핸들링 되지 못한 예외가 있는 경우만 얘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좀 쉽게 어, 이터널 서버 에러로서 에러를 파싱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최소화된 정보만 보여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개발자가 이제 어떤 예외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내려면은 로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로깅은 결국 이제 EC2나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EC2에 예외 로그를 보기 위해서 매번 접속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담당하는 스테이지가 좀 많으면요. 스테이지마다 접속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좀 구현했는데, 각 스테이지별로 로그백 설정을 하고요. 그 로그백 설정에 따라서 슬랙으로 이제 예외 로그를 전송하게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을게요. 이미 구글에서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상당히 잘 이제 설명한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스테이지별로 로그를 설정을 하고요. 원하는 채널의 로그 수신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제가 실제로 로그를 받는 어떤 모습인데요. 이제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대부 채널하고 이제 실제 프로드 채널, 이제 실제 서비스 채널인 거죠. 그리고 각 채널의 로그 설정에 따라서 수신받을 로그를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선 메소드 아규먼트 타입 미스매치 이제 익셉션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선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이제 메소드 아규먼트 not valid exception과 메소드 아규먼트 타입 미스매치 excep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룬 이 두 예외에서도 어드바이스를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자는요, 예, 자바 표준 자카르타 밸리데이션 에디테이션으로 설정된 요청 DTO의 밸리데이션을 실패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밸리데이션 했는데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코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후자는요, 예, 아규먼트 미스매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가끔씩 잘못된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없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외는 이미 그 자바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 놔서 뭐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션의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 정보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는요, 뭐 네임이나 get value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어떤 파라미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메소드로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제 어, 이런 익셉션 핸들링과 또 로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비동기 이벤트로 로직을 구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보통 클라이언트가 이제 동기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 응답이 가긴 하지만 어떤 응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로직을 구성했다면요. 특히나 비동기로 하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스레드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먹히게 되죠. 물론 이제 로그는 발생을 하게 되지만 클라이언트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로그 모니터링을 구성을 하게 되면요. 비동기로 실행된 이벤트성 이제 스레드에서 발생한 예외도 충분히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API 서버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프론트엔드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로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테스트용으로는 좀 유용하긴 한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API 서버에서 던져주는 이제 예외 메시지는 개발자에게 매우 좀 적합한 메시지 형태죠. 근데 이걸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API를 다른 스테이스풀한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같은 API이기 때문에 같은 예외를 발생시키겠지만 사용자는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예외 메시지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서버 API 서버에서 던져주는 이제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요. 이제 카카오나 뭐 그런 데서 봤는데, 자체적인 에러 코드를 함께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정책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요 에러 코드를 발생시키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API 스펙이나 아니면 에러 코드 테이블에다가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하는 이제 에러 코드인 거고, 서버로서 받게 된 에러 코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제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또 예외 계층화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저희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서버를 설계하다 보면요, 예외를 계층화해야 될 상황이 좀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웹 요청에 대한 컨트롤러나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이제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또 따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도메인 로직에 대한 예외는 서비스와 구현 레이어 안에서 존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발생한 예외 메시지들이 되도록이면은 클라이언트에 전달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좀 구체적인 어떤 개발자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서버 개발자가 보기 좋은 어떤 예외 메시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리파지토리나 유틸리티와 같이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외에서조차 그 영역에서만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최적화되어 있는 예외가 이제 도메인 로직이나 유틸 또는 리파지토리 레이어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예외 메시지 처리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하게 되니까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거기 계층까지 결합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이제 API 서버 예외 처리라든지 예외 계층화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상황을 보고 좀 깨달은 부분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좀 조치를 한 건 아니고 차차 제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좀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